자, 여러분, 저희 아까부터 계속해서 요, 메요, 있다, 없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여기 안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관시 할 때, 관시가 오늘의 힌트예요. 자, 오늘은요, 중국 비즈니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 중국의 관시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관시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관시가 뭐예요? 관시 是什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과연 관시는 무엇일까요? 관시를요, 예전의 책들을 쭉 보다 보면 보통 많은 교재에서 relation 혹은 relationship, 우리말로 옮기면 인맥, 인적 네트워크 정도로 번역이 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교재들을 다시 보면 관시를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시는 관시, 즉 relation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더라.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관시와 되게 유사한 개념의 단어가 있어요. 방금 나왔지만 인맥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우리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중국의 관시는 그러면 학연, 지연, 혈연 중에 뭐예요? 자, 이 세 개를 조금 더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자, 그러면 관시가 그 유래가 언제부터였는지 알게 되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데요. 관시의 유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물론 예전부터 어떤 인적 네트워크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관시라는 말이 더 견고해진 것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은 굉장한 혼란의 시대를 겪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기간이 문화 대혁명 기간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는 중국의 사회주의만 오라. 그래서 문을 닫을 거고 자본주의 안 돼. 자본주의는 처결할 거야. 그리고 봉건주의도 안 돼. 예전에 있던 문화재, 봉건주의적인 것들도 다 없애버릴 거야. 지금부터는 사회주의만 오라. 자, 이런 풍토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려 10년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나라에서 이런 요구를 한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의 우수한 인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시를 좀 관리를 해야겠으니까 앞으로는 자기의 인간관계, 즉 관시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해. 자, 그러면 내 인간관계, 나의 관시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아내와 생존을 걸고 그 이름을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페이를 아니까 그냥 내 관시에 페이를 써야겠다 해서 페이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페이가 사회주의가 아닌 것. 예를 들어 페인의 집에 성경이 있었다거나 페인의 아빠가 파이프 담배를 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인의 관시를 이야기하는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몸을 사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인과는 관시가 되기도 어렵고 또 관시가 됐더라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유지하는 게 힘든 만큼 한 번 관시가 되면 그 관시가 굉장히 견고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시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냥 술 한 잔 그냥 막 친구 아이가 술 캬 먹고 나면 친구 되고 아니면 중국인들이 조금 돈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언더테이블 머니로 좀 어떻게 안 될까? 네, 절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렇게 관시가 견고한 만큼 중국인들은 그것에 대한 경계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굳이 받아야 되지 않을 언더테이블 머니 전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더 그 관시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관시의 어떤 유래와 관시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나랑 관시가 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꽤 친해진 것 같긴 한데 내가 과연 이 친구와 관시가 맞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아까 우리는 친구 뭐라고 배웠어요? 친구, 你朋友, 男朋友, 好朋友할 때 친구, 朋友라고 배웠었는데요. 일단 중국인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도 아이 朋友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아직까지 나를 朋友라고 부른다면 아직까지는 그 친구의 관시에 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됐다면 이 친구는 우리 유비, 관우, 장비
의형제죠. 그래서 시옹디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시옹디. 이렇게 쓰면 형제여. 이게 여자들끼리도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형제여 같은 표현들. 그래서 건배하실 때도 깜베이 벙요보다는 깜베이 시옹디가 훨씬 더 시원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옹디 혹은 꺼멀 같은 표현을 썼을 때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나를 벙요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여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관시는 맺어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그 친구는 자기만의 또 다른 관시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를 믿고 나를 자신의 기존 관시에 소개한다면 이때부터는 이 친구가 나를 본인의 예전 관시에 소개해 준 것으로 보아서 나도 어느 정도는 관시라고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시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중국인들은 자신의 어떤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집까지 초대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면 어느 정도는 나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우리는 관시라고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계심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 때까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 즉 90년대 이후 중국인들은 그 친구들을 지오링호라고 부르거든요. 지오링호 친구들, 즉 90년대 이후 태생들은 문화대혁명을 직접 겪지 못했을 뿐더러 뭔가 거기에 대한 향수라던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태생들은 본인을 자기 집으로 친구 초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택배나 배달 물품 같은 거를 집 앞까지 딱 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 세대는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무서웠던 건지 몸소 느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해드린 그 세 가지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다던가 형제라고 부른다던가 혹은 자기 집으로 잘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존 관시에 나를 잘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경계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중국의 관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시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중국인과 어떻게 또 관시를 좀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비즈니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메이요 복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谢谢，有你们真好。